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입니다. 2020년 뉴 정보처리기사 주제별 예상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 4장 시스템 보안 구축 내용 중에서 서버 인증 및 보안 아키텍처,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안 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안 서버. 이 보안 서버라는 것은 이제 특별하게 어떤 뭐 특정화된 보안 기능을 갖고 있는 서버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어떤 서버의 기능 중에 서버가 보안의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서버를 말하는 건데요. 그 보안적인 기능을 어떤 기능들을 서버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잘못된 것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보안 서버란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버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P2P 서비스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문제는 보안 서버, 그러니까 서버가 보안 기능을 하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그 서버가 그 보안 기능을 갖고 있느냐라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그 보안 서버라는 것이 P2P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보안 서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보안 서버는 SSL, Secure Socket Layer라고 하는데, SSL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예, 그렇죠. 보안 서버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 서버라고 봐야 될 텐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웹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한다든가 또는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주고받고 할 때 그 통신상의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개별 소프트웨어들이 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버 자체에 기본적으로 그 웹 서버에다가 SSL 기능을 탑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SSL 인증서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HTTP 통신을 할 때 HTTPS라는 통신을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쓰죠. 네. 그렇게 해서 HTTPS라는 주소를 쓰도록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SSL보다는 이제 SSL은 사실 이제 조금 오래된 버전이고요. 요즘은 TLS를 씁니다. TLS. 네, TLS라고 해서 TLS 2.0까지 버전 요즘 최근에 씁니다. SSL은 사실 이제 버전이 좀 SSL 3 버전인데 보통 버전 3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 최근에는 그 SSL도 많이 이제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TLS 2.0 버전을 쓰도록 합니다. 그 기능은 대부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안 서버는 암호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암호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전송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스니핑을 이용한 정보 유출이라든가 피싱을 이용한 위조 사이트 등에 대비하여서 보안 서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안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보안 서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틀린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보안은 사실 이제 암호화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보안 서버를 구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스니핑이라든가 피싱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갈취한다든가 데이터를 이제 침투해서 어떤 뭐 이렇게 해킹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다중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로그인을 요청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 권한을 검증하는 보안 절차이다. 그 다음에 망을 경유해서 컴퓨터에 접속해 오는 사용자가 등록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것과 전송된 메시지가 변조되거나 의미가 그릇되지 않고 송신자가 보낸 그대로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 예, 요거 접근 권한을 검증하는 보안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거는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조되거나 또는 잘못된 데이터가 전달되는 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안한다 그러면 보안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속성을 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라고 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기가. 그래서 무기가로 외우시면 되는데 무결성, 그 다음에 기밀성, 가용성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각 유지할 수 있어줘야 보안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인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고요. 인증에 대한 내용이죠. 사용자에 대한 어떤 로그인 할 때 사용자가 접근 권한이 있는지 검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송신자 데이터가 정상적인지 이런 것도 이제 무결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사용자인지 또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전송된 메시지가 변조되거나 또는 문제가 없거나 그래서 이 변조되거나 의미가 그릇되지 않게 송신자에게 전달되는 거 요거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무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결성 데이터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왜곡이 되지 않게 전달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여기서 사용자인지 접속해 오는 사용자가 등록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거 여기 이제 그 접근 권한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말하는 같이 이런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다음 중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안 아키텍처라는 것은 이제 보안 기능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는 보안의 어떤 보안과 관련된 구조적인 그런 체계화된 어떤 틀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를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 시스템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가라고 그랬죠. 보안 요소 또는 보안 체계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요거는 이제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잘 설명한 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안 아키텍처를 통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개념에 대한 수립, 보안 관리 능력에 대한 향상, 일관된 보안 수준을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보안 아키텍처라는 것이 보안의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안에 또 어떤 그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관물기라고 외울 수 있어요. 관물기도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의 개념을 우리가 따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관리적이라는 것은 보안이라는 것은 기본적 관리적인 차원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은 분명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행정적으로나 또는 뭐 또 사무적으로나 또는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이라는 거는 보안이라는 거는 일단 침입을 방지하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떤 침투나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보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이제 그 기술적인 어떤 보안 기술, 보안 암호화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보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안 아키텍처는 보안 수준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본 보안 아키텍처를 수정하여 변화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안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미 관리적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되면 수시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은 이제 맞는데 이런 변화나 추가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키텍처인데 3번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 아키텍처는 기본 보안 아키텍처 수정 없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 아키텍처의 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4번 대표적인 보안 프레임워크인 ISO 2001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자, 보안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이제 보안 아키텍처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안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안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라는 관점의 용어가 보안 아키텍처라고 한다면 보안 프레임워크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또는 확대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뭐 정책적이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보안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프레임워크는 조금 더 아키텍처보다 좀 더 큰 범위, 큰 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또 보안 정책이라든가 뭐 보안 정책, 그렇죠? 팔라시 보안 정책 또는 보안 마찬가지로 아키텍처 그 다음에 보안 뭐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보안 이것 보안뿐만이 아니라 정보 보호에 대한 약간 보호에 대한 인증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정보 보호를 하는 어떤 관리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정보 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인증해 주는 그런 틀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는 자 1번을 볼게요. 안전한 정보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고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그렇죠? 이게 좀 아까 보안 아키텍처는 어떤 그 특정 시스템이나 특정 서버나 이런 특정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 시스템에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보안 프레임워크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다양한 시스템이라든가 다양한 그 어떤 그 큰 조직, 큰 틀에서 봤을 때의 관리 또는 물리적, 관리적 또는 기술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안전한 정보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고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추상화된 어떤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SO 21001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국제표준으로 일종의 보안 인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영국의 BSI에서 British Standard Institute라고 하는데 여기 BSI에서 제정한 BS7799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ISO 21001은 조직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 규격은 제외되어 있어 심사 인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안 프레임워크는 좀 약간 어떤 그 보안 정보 보호와 관리된 그러니까 정보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보안 프레임워크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의 보안 환경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의 어떤 보안 프로세스 또는 보안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인증할 수 있는 심사 인증용으로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번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규격이 제외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관리 규격이 제외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ISO 21001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인증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심사나 인증용, 그러니까 뭘 심사하고 인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정보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고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조직이 그걸 잘 갖고 있는지 또는 그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심사 인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안 프레임워크가 ISO 2100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